오케이. 자, 지금부터 아빠가 형아랑 누나들의 얘기를 읽어줄 거야. 그러면 노래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주면 돼. 형아랑 누나들이 자기 자랑거리를 얘기해준 거야. 한번 보자.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대. 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알아주겠네. 뭐 그럴 수 있겠지. 다음에 개량 한복이나 특이한 옷 입고 잘 돌아다닌대. 노래 한복 입어본 적 있어? 한복? 한복 되게 예뻤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언니는 언니 같은데? 누나 같은데?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바깥에 돌아다닌 적 있대. 궁금하지? 응. 어떤 모습일지. 아빠도 먹어봐. 이게 뭐야? 솜사탕. 솜사탕? 아빠 괜찮아. 이거 너무 달 것 같아. 뭐 조금만 먹게, 조금만. 눈이 되게 크다. 눈이 되게 크대. 이만큼? 그런 건가? 아니, 2번. 누가 라면 4봉지 먹을 수 있대. 헐. 노을이 라면 먹어본 적 있어? 응, 11번. 11번 먹어봤어? 리리리 13번. 13번 먹어봤어? 노을이가 먹는 게 보통 라면 반 봉지거든? 근데 이 형아는 라면을 4봉지 먹을 수 있대. 매워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매우니까? 그러겠네, 그럴 수 있겠네. 르세라핌 카즈하를 닮았습니다. 카즈하. 카즈하? 카즈하가 누구지? 찾아보자. 오, 어떤 누나가 이 사람을 닮았대. 자기가 오.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생일 축하를 받았대. 노래 생일 축하 받아본 적 있어? 아니. 왜 생일 때 아빠랑 엄마가 노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잖아. 음식도 해주고. 그때 기분 어땠어? 좋았어. 이 누나도 그런 생일 축하를 받아봤을 때 그런 기분 어땠을까? 좋았을까? 그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없는 배탈 났는데. 근데 이 형아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난대. 그러면 아이스크림 어, 맨날 먹었네. 그렇겠지 아마. 이빨이 튼튼해요. 노리 이빨 어때? 노리 이빨 튼튼해? 아니? 노리 이빨 빠졌었지? 응. 노리 이빨 안 튼튼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빨 빠지는 거야. 아빠 봐봐, 이빨 얼마나 났나 보자. 형아 누나들한테 이빨 보여주고 와봐. 해봐. 오케이, 다시 와. 어떤 누나가 조개구이집에서 이런다. 조개구이집. 조개구이집에서? 노리 조개구이 좋아해? 조개구이? 응. 좋아하지. 조개구이 먹어본 적 있었지, 맞아. 너 되게 옛날이라서 너 기억 안 날 텐데. 오, 기억 안 나. 어떤 누나가 저랑 같은 수업 듣는 분 중에 진짜 잘생긴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지금 연락 중이에요. 수업 듣는데 이 누나가 어떤 형아를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잘생겨가지고 한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대. 노래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 이빨이 튼튼해요. 이빨 튼튼하다는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그치, 노래도 튼튼한 이빨 갖고 싶지 이제? 응. 오케이, 자 이제 저기 화면 보면서 노을이가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줘. 알았지? 준비 시작. 수업 시작합니다. D-R-E-A-M-I-C 내 손에 잡은 M-I-C 내가 또 랩을 했으니 이제 새로운 학기의 문이 열렸네. 자, 지난 수업을 요약해 보자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공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자, 그런데 이 행복의 공식을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렇다는 건 우리의 행복이 어쩌면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리고 단적으로 내가 우리의 행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 한번 좀 보고 시작해 볼게. 지난주에 수업과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공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막상 그걸 얻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에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반응도 이런 반응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특히나 돈, 소유에 대해서. 돈 많으면 행복하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래, 물론 없으면 불행한 거 이것도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이것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 다음, 행복의 공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듣고 그 공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공식을 쫓지 말자 절대 아니야. 나 또한 그걸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복의 완전한 공식은 아니다. 무언가 이것도 결여된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행복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행복을 위해 쫓는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친구들과 밥 먹기 혹은 쌍쌍바가 정확히 두 개로 나눠지기와 같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얻었는데 영상을 본 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하고 비슷한 의견 하나만 더 읽어볼게.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느끼는 행복이 진짜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치,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릴 거야. 아니, 분명히 일상 중에 행복이 있지 않나? 분명히 느끼는 행복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인트로 때 보여줬던 것처럼 나 또한 노을이하고 새벽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은 행복해, 진짜로. 그렇게 분명히 행복이 있는데도 왜 나는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해. 노력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보통 다들 얘기해 주시는데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강의가 더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행복의 공식을 이루어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평소 그래도 괜찮으니 이 행복의 공식을 이루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루어 보고 싶다는 오타인 것 같아. 맞아. 사실 이게 솔직한 반응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리어카 끌면서 행복하지 않아 하는 것보다는 벤츠 끌면서 행복하지 않아 이게 더 나으니까. 맞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왜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지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 볼 거야. 자, 내가 방금 설명했지만 일단 내가 부정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 삶에 행복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야. 행복의 공식, 꿈, 소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현재 행복을 느끼고 있어. 뜨문뜨문 이것이 주는 행복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주는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소유, 꿈, 사랑으로 만든 행복이 뭐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모래성 같다고 생각을 해. 아마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아본 사람 있을 거야. 자, 그들 중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모래성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겠지. 왜? 모래성은 파도가 몰려왔을 때 한 번에 휩쓸려서 사라지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쌓아도 우리 삶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에 우리의 행복이 굉장히 쉽게 무너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을 쌓았을 때의 행복보다 이것이 무너질 때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럼 이걸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지. 도대체 그 파도의 정체는 뭘까? 분명히 우리 삶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파도가 있고 생각보다 그 파도는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 다음은 지난 밤 사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의자에게 저희 취재팀이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캐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과학수사대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바닥 곳곳에선 혈흔도 발견됩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당역 살인 사건이야.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좀 끔찍한, 굉장히 또 화가 나는 사건이지. 자, 그리고 내가 뉴스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 뉴스는 좀 많이 끔찍해가지고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걸로 대신을 할게. 2006년 대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야. 그때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괴한이 다가와서 그 6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긴 거지. 자, 그러면 어른이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니까 이 아이의 머리가 제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졌을 거야. 그렇게 벌어진 입 안으로 괴한이 미리 준비했던 용액을 들이부었는데 그 용액의 정체가 바로 황산이었어. 황산은 염산처럼 우리 살에 닿으면 바로 그 자리가 타들어가는 그런 액체인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얼굴이 다 녹고 식도를 포함한 내부 장기가 다 녹았어.
결국 그 친구는 40일간 투병을 하다가 숨지고 말았거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야. 자, 우리가 하나는 영상으로, 하나는 내 말로 두 가지 사건을 보았어. 자,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 이 두 가지 모두 행복이 사라진 사례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 분명히 이분들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거야. 자, 그런데 이 행복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때 행복이 사라진 사람은 단순히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지. 그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도 아마 이 사건을 이후로 완벽하게 붕괴됐을 거야. 자, 그리고 이 두 사건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바로 행복이 사라진 원인이라는 거지. 무엇일까? 얼핏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 모두 인간의 악함 때문에 행복이 사라진 사례야. 그리고 나는 이 악함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파도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성경 속을 봤더니 어떤 경전을 봤더니 악함이 인간을 힘들게 하더라.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실제로 아마 공감하는 얘기일 거야. 분명히 악함이 인간 삶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 그냥 쉬운 말로 해서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마 너희 중에 여태까지 살면서 나쁜 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학교가 되었든 뭐 지금 대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그전이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사회생활이 되었든 알바 현장이 되었든 뭐 친구가 되었든 혹은 심지어 가족이 되었든 아마 나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하나 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로 많이 존재해.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돼. 마치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숲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그 피해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자, 우리가 평소에는 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하도 일반적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 자, 인간의 악함이 우리의 어떤 곳에 피해를 줄까? 첫 번째로 우리의 안전인 것 같아. 자, 앞에서 든 사례들도 악함 때문에 자신의 안전이 피해를 받은 케이스이지 뭐 어떤 강력범죄 또 여기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케이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그때는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는 악함이 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해 버린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성적인 안전도 포함될 거야.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들로 우리의 성을 위협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 자, 그래서 한번 안전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 한번 골라볼게. 때리고 싶은데 되나? 심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3단봉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길 가는 사람한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됩니까? 한 다음에 3단봉을 휘둘렸다는. 이게 다들 경험 있을 거야. 길 가다가 한쪽에 좀 이상한 애들 모여 있으면은 괜히 긴장하게 되잖아.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괜히 이상한 걸로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야, 뭐 왜 쳐다봐? 뭐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안전상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별 또라이들 진짜 많지. 그 다음에 호의에 풀던 70대 노인 실체는 악마였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 뉴스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섬에 사는 노인인데 섬에 커플이나 부부가 관광을 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막 자기 배 태우고 한 다음에 배 한가운데 가서 갑자기 이렇게 죽이는 이제 그런 나쁜 되게 좀 끔찍한 노인이었지. 그 다음 교통사고로 응급실 실려간 아들 음주 체열 못하게 간호사의 폭력.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뉴스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야. 그래서 막 아빠가 같이 왔겠지. 그래서 막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음주 체열은 하지 마. 왜 피 뽑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술 먹었나 그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음주운전 했나 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간호사의 폭력을 휘두른 그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사건에 다 피해자가 있잖아. 근데 이 피해자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인간의 악함이 일방적으로 개입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 이런 상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에 살고 있어. 왜냐하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함은 우리의 무엇을 또 위협할까? 안전 말고 우리의 소유도 위협을 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자기 거 각자 가지고 남의 것에 욕심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의 악함은 절대 남의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자, 뉴스를 봅시다. 요양원에 보낼 돈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요양병원에 돈을 기부했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거지. 그래서 마땅히 이 돈을 가져야 될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중고 거래 사기 43만 건 발생, 20%가량은 미검거. 아마 이 정도 일은 너희들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돼. 그러니까 되게 이해는 안 가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되게 소액이더라도 남의 돈은 거짓말로 가로챌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2030 세입자 울린 빌라왕 전세 사기. 그러니까 너희가 아마 지금 자취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세로 하는 친구들 아직까진 많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뭐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 집이 3억짜리야. 그러면 대신에 1억을 이 사람한테 맡기고서 3년간 사는 거지. 그리고 끝난 후에 그 돈을 돌려받고. 근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주고 잠수 타버린 거지. 우리 부모님도 실제로 당한 사건. 나중에 이거 당하면 진짜 정신이 아찔아찔해. 왜냐면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이 집 전세금 금액이 보통 한두 푼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먹고 나르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경제 활동을 많이 해. 그럼 그 중에서 남의 돈을 탐내는 인간들을 진짜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야. 아까 뭐 중고거래도 나왔지만 니네가 또 경험할 만한 게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을 사. 엄청 공부해야 되지. 왜 내가 그 호갱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너희가 중고차 살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 나는 그냥 제값 주고 거기에 맞는 차를 사고 싶을 뿐이야. 근데 막 거기에 사기꾼도 얽혀 있고 남의 돈을 어떻게든 빼갈라 그리고 우리가 툭하면 받는 무슨 전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길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자살한 분 내 주변에 계셨었고.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무엇도 노릴까? 우리의 정서도 위협을 하지. 정서는 뭘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왕따, 따돌림, 소문, 루머. 아마 너희들도 경험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이거를 뭐 지켜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 나도 경험한 적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건 사람 피를 말려. 진짜 당하면은 사람이 보통 어떤 일을 자주 당하면 좀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 근데 사람한테 미움받고 그런 어떤 헛소문, 루머, 따돌림 이건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안전이나 소유처럼 내 몸이나 아니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거 안 당해본 친구들. 진짜 당하면 사람 돌아버려.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끊지. 특히 이런 정서적인 어떤 폭력이 유명인한테 가해지면 그게 바로 뭐야? 악플 그런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잖아. 자, 관련한 뉴스 봅시다. 학교 폭력 당했다. 9년 만에 최고치. 그렇지. 아마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시절에 너희가 많이 지켜본 경험도 있을 거고 아마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진짜 사람 피를 말리지.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급증, 폭언, 부당 인사, 따돌림 순. 이게 절대 학생 때 끝나지 않는다. 그냥 학생 때니까 철없을 때니까 좀 따돌리고 소문 만들고 막 이런 게 있겠지. 아니 어른 사회 똑같아. 내가 봤더니 30대 40대 심지어 나이 먹고 노인들까지도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파벌 만들고 따돌림 만들고 막 루머 만드는 거 이거 절대 안 끝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종종 뉴스가 나오지. 뭐 어떤 직업군에서 뭐 부당하게 군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괴롭힘한다든가 알바할 때 뭐 군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하고 막 심지어 목숨을 끊고. 뇌성마비 유튜버 노래하는 민이 악플러 고소 진행.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지 봤더니 이분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데 유튜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치 않은 몸으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굳이 악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정서에 상처를 주면서 즐기는 악한 놈들이 진짜 많이 있는 거지. 그걸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내가 피해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우리의 행복은 아마 의미가 없어질 거야.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서 이 악함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면서 살고 있어. 아마 평소엔 너희가 잘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잖아. 그러면은 인간의 악함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아마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한번 둘러볼래? 지금? 봐봐 지금.
그치? 창문이나 문이 무조건 달려있지. 자, 그 창문과 문에 이것이 반드시 달려있어. 그게 바로 뭘까? 손잡이? 아니, 그것도 맞는데 손잡이에 뭐가 달려있어? 잠금 장치가 달려있지. 그러니까 맞아. 모든 문과 모든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 근데 이거 굳이 왜 있어야 돼? 아니, 문의 역할은 그냥 바람 막아주고 소리 막아주면 끝 아니야? 아니지. 무엇도 막아줘야 돼? 인간의 악함도 막아줘야 돼. 한번 상상해보자. 너희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보통 뭐 집에 만약에 번호키 있는 친구들은 집에 와서 문을 탕 닫았어. 그러면은 번호키가 뾰로롱 하면서 닫히잖아. 근데 어느 날 얘가 고장났나 봐. 삐로롱 다시 열려. 왜 이러지? 뾰로롱 삐로롱 띡 뾰로롱 삐로롱 계속 열리는 거야. 자꾸. 이 현관문이 계속 안 잠기고 자꾸 지 맘대로 열려버리는 거야. 자, 만약에 그러면 너희는 그날 그 집에서 잘 수 있겠니? 아마 못 잘 거야. 왜냐하면 그 순간 너희는 악함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꼼꼼하게 잠금 장치를 문마다 점검을 하지. 그 다음에 길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왜? 어두우면 악함이 활동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사람의 감시가 쉽도록 길을 밝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CCTV도 달지. 사실 이거 다는 거 별로 안 좋아. 사생활 침해되니까. 근데 사생활이 침해되는 어떤 불편함을 겪으면서라도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막기 위한 직업도 있어. 경찰, 법관, 뭐 군인. 다들 목적이 뭐야? 인간의 악함을 막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어. 그래서 평소에도 핸드폰에도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가방 매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매고, 혹시나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여친이, 여동생이 밤늦게 혼자 간다 그러면 괜히 불안하고, 하도 익숙해서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인간의 악함을 피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뭘까?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정말로 나쁜 놈이 우리한테 가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결국엔 할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노을이랑 새벽이를 예로 들어볼게. 나는 얘네들이 정말로 세상의 악함에 안 당하면 좋겠어. 침해를 안 당하면 좋겠어. 그래서 얘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진 노력을 다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뭘까? 이걸 완벽하게 막을 방법 없다는 거지. 아니 말로 얘네가 유치원 간 순간, 어린이집 간 순간 그때부터 난 얘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부모더라도 얘네한테 벌어질 모든 악함을 막을 수는 없어. 그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확률을 줄일 수는 있어. 아니면 그래, 만약에 산속에 혼자 산다 해보자. 그러면은 뭐 사람과 접촉이 없으니까 그때는 악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악함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보통 1대1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지만 정말로 어떤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거대한 악함을 발휘할 때가 있어. 그때는 인간이 손 쓸 방법이 없어. 자, 이런 거대한 악함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뉴스에서 너무 잘 보고 있지.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터졌어. 이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자, 전쟁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겠지. 뭐 북한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누구랑 충분히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의 행복은 완벽하게 불가능하겠지. 이거 개인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절대 아닐 거야. 이거 일 벌어지면 진짜 와.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서 장교로 3년간 복무했었는데 좀 특이한 장교긴 했어. 일반적인 장교가 아니라 그 군대 안에 있는 목사, 군종 장교라고 하는데 나는 그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빡세게 훈련받거나 그러진 않고 좀 비교적 편하게 3년을 보냈어. 자, 그런데도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항상 그 군 시설을 마주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군 생활할 때 계속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전쟁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받았던 내용이 실제로 막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내가 막 산으로 대피하고 우리 가족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막 위에 포탄 떨어지고 꿈인데도 진짜 공포스러워. 왜냐면 실제로 전쟁은 그런 거니까. 이거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떤 개개인의 악함이 국가 단위로 모였을 때 그 국가가 악함을 발휘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자, 그 다음에 국가 말고 이 사람들도 악함을 발휘할 수 있거든. 기업. 자, 이건 내가 실제로 본 얘기를 하나 좀 얘기해 줄게.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 놀이터에 항상 뛰어다니던 꼬맹이들이 있었어. 그럼 우리도 놀이가 있고 하니까 가서 같이 애들이 막 놀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같이 막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조금 친해졌겠지. 그럼 그 와중에 굉장히 그 말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 그냥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말 와서 맨날 막 하고. 그런 친구 있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뛰어가는데 걔가 조금 뛰다가 못 뛰는 거야, 헥헥거리면서. 그러더만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그래. 아저씨, 제가 왜 숨이 찬지 알아요? 그래. 뭐 네가 운동 안 했나 보지?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저씨 저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이러는 거야. 혹시 그 사건 뭔지 알고 있니? 옥시라는 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성분 넣은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냥 이런 데 부어서 닦는 용도는 괜찮아. 근데 이것이 수증기 형태로 분산되어서 사람의 폐로 직접 흡입하면은 독성을 가진 물질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 가습기 살균제에 넣어버린 거야. 몰라서 아니 그거 위험하다고 이미 연구원들이 경고했는데 그것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활용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려 17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초유의 사건.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때 사건 때문에 천식을 평생 앓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은 보통 얘들아 가습기를 어떤 사람이 쓰지? 아픈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보통 써 가습기를.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습한 환경이 되어야 좋으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아마 이 살균제를 사용할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정말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 아닐까? 근데 이게 왜 발생했다고? 기업의 악함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이 어떠하든 나만 돈 잘 벌면 돼. 그러니까 기업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 끼치고 있어.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악함을 발휘한다? 우리가 막을 방법? 없어. 사실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거대한 악함 뭐가 있을까? 환경. 요즘 정말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환경이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좀 심각할 수 있다 이 정도였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부터 좀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지. 현재 심각하고 있다. 현재 심각하고 있다. 지금 어떤 조치 안 취하면 인류는 끝난다. 자, 근데 이 환경도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인간의 악함 때문이지. 버려. 문제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님. 저 나라 사람이 피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후손이 피해보는 거임.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님. 그런 행동들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환경 문제를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오롯이 그 피해를 다 받고 살아가야만 돼. 이게 현실이야.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 나온다. 그치? 악함이 언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랬듯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분명히 얻는 우리의 행복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쌓은 우리의 행복에 인간의 악함이 개입하게 되면 이 행복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리고 이 악함은 정말 세상에 질비하게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의 노트 이런 얘기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악함으로 행복이 파괴된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해보자. 뭐 개인의 악함이든 아니면 거대한 악함이든 와서 너희의 뭐 안전, 소유, 정서가 위협받아서 행복이 깨졌던 경험, 아니면 뭐 그 밖에 내가 떠올리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악함의 피해들도 있겠지. 한번 떠오른다면 적어주면 수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수업 예고만 좀 하고 맞춰볼게. 자, 그러면 우린 이쯤에서 행복의 공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자, 그래도 이 행복의 공식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행복의 공식과 악함이 만난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게. 안녕! 그리고 학교 측으로부터 알림 광고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중간 강의 평가를 해줘야 돼. 지금부터 강의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강의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할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 그 문제가 되는 문항이 이 두 번째 문항인데, 자, 수업이 50분 분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 근데 우리 수업 때 보면은 대부분 25분에서 30분 사이인 경우가 많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수업을 50분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주 과제를 내주면서 25분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노트가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수업은 50분이 아니라 25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처음 사실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마지막 수업 콘텐츠의 음질이나 화질로 인해 학습이 방해된 적이 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수업 때 고맙게 항상 긍정적으로 체크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다 체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음질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다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음질에 문제가 없었다, 괜찮았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문항만 반대로 체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수업이 정말 좋았고 음질에 문제가 없었으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야 정상인 거지. 아니 만약에 뭐 진짜로 음질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요게 마지막 것만 긍정 문항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해서 너희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또한 너희들의 평가를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도록 할게. 다음 시간 보자. 안녕. 자, 따라해보자. 자, 미션 추천 갑니다. 제로투 뺐다. 야, 제로투는 좀 어떤 내 나이의 존엄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닐까, 제로투는? 그 다음에 군대 한 번 더 가기 죽어, 이씨. 자, 볼게. 발라드 노래 불러주세요. 건강하게 걸리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려나? 노래 불러주세요. 롤 방송하기. 못생기기 걸리면 내가 엽기 셀카 찍을게. 아, 새삥 챌린지 쳐주세요. 와, 그거 진짜 어렵던데. 쿠키 만들기, 치킨 먹방, 애기들 많이 보여주세요. 어텐션 주기, 왕밤빵, 쇼미, 줄넘기 2단 뛰기. 오케이. 자, 106까지 바로 가봅시다. 106까지. 랜드 비트윈 2부터 106까지. 하나, 둘, 셋. 105. 바로 있네.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한 번은 걸리는구만. 오케이. 자, 다음에 노래 부를게요. 안녕.